안녕하세요, 펠트 친구입니다. 오늘은 예쁜 사자 쿠션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면 얼굴은 이렇게 인쇄가 되어 있고요. 뒷면은 체크 원단으로 이루어진 쿠션입니다. 작고 깜찍한 핸드폰 고리도 만들어 볼 거거든요. 저랑 같이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자, 원단을 한번 볼까요? 면 원단에 사자 얼굴이 인쇄가 되어 있죠. 큰 사자 원단으로 쿠션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작은 여기 사자 얼굴 앞면과 뒷면으로 핸드폰 고리나 가방 장식을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코끼리 같은 경우에는 이 공간이 조금 여유가 있어서 추가로 저희가 이미지를 더 넣어 놓은 거라서 만들고 싶으시면 같이 만들어 주시면 돼요. 저희는 지금 사자 쿠션하고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사자 쿠션을 만들 건데요. 원단을 쿠션 요 바깥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줄 거고요. 여기 사자 무늬 바깥쪽으로 선이 하나 있는데 바깥에 있는 이 선을 따라서 나중에 재단을 해줄 거예요. 그래서 지금 뒷면하고 같이 바느질 하실 때는 요걸 전체적으로 다 맞춰서 자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그냥 재단하기 쉽게 여기 핸드폰 고리만 빼고 자르셔도 상관없어요. 자, 먼저 한번 잘라볼까요? 그러면 자, 이런 식으로 여기 지금 사용하지 않는 부분만 따로 떼낸다고 생각을 하시고 먼저 재단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상품 안에 들어있는 여기 체크 원단 있죠. 이 체크 원단이 사자 쿠션의 뒷면이 돼요. 그래서 체크 원단을 이렇게 바닥에 놓고요. 사자를 이렇게 뒤집어서 사자의 겉면이 체크 원단과 맞닿아진다고 생각을 하시고 놓으셔야 돼요. 이렇게 놓으시면 되고요. 한 가지 주의하셔야 되는 거는 양쪽 옆으로는 지금 여유가 있어요. 원단이 여유가 있고 아랫부분 지금 원단을 보시면 위아래 같은 경우에 이렇게 약간 타이트하게 보일 수 있는데 지금 바느질 하는 거는 여기 사자 테두리 선을 따라서 바느질 할 거기 때문에 원단이 자 여기 요 선이죠. 이 선과 체크 원단이 꼭 맞물리도록 해주시면 돼요. 한쪽 부분을 너무 당기시면 얘가 이렇게 밀려 나갈 수도 있죠. 여기 이렇게 밀려 나가면 바느질을 할 수가 없으니까 원단을 위치를 하실 때 그 부분을 잘 봐주세요. 자, 다시 여기 바느질선하고 원단 끝이 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되고 반대쪽도 바느질선하고 원단 끝이 여유가 있는지 확인을 하시면 돼요. 자, 이렇게 원단을 놓으신 다음에 자, 시침핀이 있으시면 시침핀으로 조금 고정을 해주시면 바느질하기가 훨씬 쉬워요. 바느질하는 면적이 꽤 되잖아요. 그래서 원단이 바느질하는 동안 흔들리지 않도록 서너 군데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자, 이제 바느질을 해줘야 되는데요. 창구멍 위치를 먼저 잡으셔야 돼요. 창구멍은 원단을 뒤집고 솜을 넣어주는 구멍을 창구멍이라고 하는데요. 창구멍의 위치를 잡으실 때는 내가 만들고자 하는 모양에서 가장 평평한 부분 그리고 위치를 좀 숨길 수 있는 부분이 없으면 곡선이 심하지 않은 부분 중에서 선택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지금 사자 같은 경우에 전체적으로 다 곡선이 있죠. 이런 도안들 같은 경우에는 가능하면 아래쪽 부분으로 정해서 하시면 돼요. 사자 쿠션 같은 경우에는 이 목 부분으로 창구멍을 정해서 바느질을 할 거고요. 바느질은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전체 다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창구멍을 내가 여기로 할 거다라고 정했다고 하면 이 구멍을 빼고 바느질을 시작을 하시면 돼요. 자, 이 얼굴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해주시면 돼요. 체크 원단하고 얼굴을 같이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바느질은 박음질이나 반박음질로 바느질 해주세요.
여기 사자의 테두리 선을 따라서 바느질을 하시면 되는데요. 혹시라도 이 테두리 선을 벗어날 경우가 발생을 할 수 있는데, 그러면 가능하면 여기 테두리 바깥쪽보다는 안쪽으로 들어오도록 해주셔야 돼요. 테두리 바깥쪽은 흰색이기 때문에 나중에 겉으로 보였을 때 굉장히 표가 많이 나잖아요. 그래서 가능하면 테두리 선 안쪽으로 한 1mm 정도 안쪽에서 바느질 한다고 생각하시고 하셔도 상관없어요. 바늘땀이 너무 커지지 않도록 해주시면 되고요. 실은 살짝씩 당겨서 바느질 해주세요. 창구멍을 제외하고 둘레를 전부 바느질을 다 해줬어요. 자,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자, 이제 겉면에서 보시면 여기 테두리 선이 있죠. 이 테두리 선이 안쪽에서 보시면 살짝씩 비치는데 이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셔도 되고요. 아니면 이 바느질 선 있죠. 이 바느질 선에서 0.7에서 1cm 정도 간격을 두고 잘라주시면 되는데요. 재단을 해볼까요? 자, 둘레 재단을 이렇게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 창구멍으로 원단을 뒤집어 주세요. 자, 이렇게 원단을 다 뒤집었는데요. 이제 솜을 넣어 주도록 할게요. 솜을 넣으실 때 이렇게 솜가위 같은 거를 사용을 하시면 조금 쉽게 넣으실 수 있어요. 원하는 만큼 솜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지금 사자 같은 경우에는 여기 이런 굴곡이 좀 있으니까 곡선 부분으로 솜이 갈 수 있도록 조금 눌러주시면 돼요. 솜을 넣어주시고 좀 덜 간 부분은 이런 식으로 손으로 밀어서 솜을 조금 더 이동시켜 주시면 되고요. 조금 빵빵한 형태가 됐죠? 이거보다 조금 더 납작하고 더 몰랑몰랑하게 되기를 원하시면 솜을 조금 더 빼주시면 돼요. 원하시는 대로 하시면 되거든요. 자, 이렇게 솜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이제 솜을 넣은 구멍인 창구멍을 바느질해서 마무리를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 원단 끝부분, 원래 바느질 해야 되는 선 주황색 끝부분을 이렇게 손으로 꾹 눌러서 접어주세요. 이렇게 눌러서 접어주시면 되고요. 반대쪽 체크 원단 같은 경우에도 시접이 아까 7mm 정도 됐잖아요. 그래서 7mm 정도 시접을 생각을 하고 이렇게 시접을 안쪽으로 접어서 이렇게 꾹 눌러주시면 돼요. 여기가 완전 직선이 아니었기 때문에 살짝 곡선이 되는 거였죠. 자, 이렇게
치접을 10mm 정도 되도록 접어서 손으로 꼭 눌러주시면 되고, 이 창구멍을 공구르기로 바느질을 할 거예요. 그래서 원단 바느질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바늘을 이렇게 빼세요. 자, 그런 다음에 지금 실이 여기에 있죠. 여기에 있는 실이 위로 이렇게 올라갔을 때 만나는 위에 쪽 원단의 위치, 여기가 되겠죠. 여기로 한 땀, 바늘을 위에 쪽 원단만 한 땀 떠주시는 거예요. 자, 그리고 바늘을 빼주세요. 그런 다음에 지금 바느질한 요 땀 간격만큼 밑에 원단도 간격을 벌려서 바늘을 넣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다시 실이 이렇게 위로 올라갔을 때 만나는 지점, 여기쯤 되겠죠? 여기로 한 땀. 실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일자로 나와 있는데 실을 당겨보면요, 이런 식으로 당겨주시면 이 두 실이 맞물려서 두 원단이 붙어 있게 되거든요. 자,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다시 똑같이 실을 중간중간 당겨가면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공구르기를 이 부분을 해주시면 돼요. 자, 이제 매듭을 지어 볼까요? 이렇게 매듭을 짓고 두 원단 사이 공간으로 바늘을 넣어서 이런 식으로 쫙 당겨주시면 매듭이 안으로 쏙 들어갔어요. 이렇게 잘라주시면 되고요. 여기 창구멍 바느질하는 부분이 제 솜이 안 가기 때문에 손으로 이렇게 솜이 창구멍 쪽으로 좀 이동을 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되거든요. 예쁜 사자 쿠션이 완성이 되었네요. 자, 이번에는 아까 원단 재단을 했던 사자 작은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이거는 앞뒤가 있는 원단이니까요. 원단을 이 테두리 선을 따라서 재단을 해주시면 조금 더 바느질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앞뒷면 원단을 재단을 했죠. 그러면 이거를 두 원단을 딱 맞춰서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시침핀으로 고정을 해주세요. 두 개를 맞춰서 바느질 해야 되기 때문에 시침핀을 이렇게 테두리 선이 맞는지 확인을 좀 해주시면 바느질 하기가 더 쉽겠죠. 자, 이렇게 고정을 해주시고 바느질 하는 건 똑같아요. 창구멍을 남겨두고 둘레를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박음질이나 반박음질, 촘촘한 홈질로 바느질 하시면 되거든요. 이번에는 제가 촘촘한 홈질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쿠션을 바느질 했던 것처럼 박음질로 바느질 하시는 것도 물론 가능합니다. 뒷면 원단이 밀리지 않도록 확인을 하시면서 천천히 바느질 해주세요.
자, 둘레를 전부 바느질 해줬는데요. 매듭을 지어주시고요. 자, 이렇게 바느질이 다 됐는데요. 이제 창구멍으로 뒤집어 주세요. 이렇게 뒤집어 주시면 되고요. 자, 이제 여기 창구멍으로 솜을 넣어 주시면 되죠. 집게 같은 거를 이용해서 솜을 넣어 주시면 조금 더 편하게 넣어 주실 수 있고요. 핀셋 같은 거를 이용을 하셔도 돼요. 자, 여기는 솜을 조금만 넣었어요. 자, 이제 공구르기로 마찬가지로 여기 창구멍을 바느질 해줘야 되는데요. 여기는 이렇게 양쪽에 선이 보이죠? 이 선을 따라서 그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되거든요. 자, 아까 공구르기 해보셨죠? 똑같이 해주시면 됩니다. 바느질하는 땀의 간격만큼 간격을 두고 아래 원단, 위에 원단 이렇게 차례대로 바느질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중간에 실을 한 번씩 당겨주시면 되죠. 자, 이렇게. 자, 창구멍 바느질이 다 됐습니다. 이제 매듭을 짓고요. 매듭 가장 가까운 부분으로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서 아무 데나 바늘을 빼주신 다음에 실을 이렇게 쫙 당겨주시면 매듭이 이렇게 안으로 쏙 들어가요.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실을 이렇게 당긴 다음에 잘라주시면 여기도 실 표시가 나지 않아요. 자, 이런 식으로 핸드폰 고리 작은 인형을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자, 실을 매듭 지어서 끝부분을 짧게 잘라 주시고요. 자, 이렇게 짧게 잘라 주신 다음에 핸드폰 고리를 달 위치를 정하셔야 돼요. 가운데 부분쯤으로 해서 핸드폰 고리를 달아줄 위치를 잡아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여기 위치에다 달 거다 그러면 바늘을 요 위치로 바늘을 넣으세요. 핸드폰 고리를 통과해서 바늘을 뺀다고 생각을 하시고 이렇게 빼주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 매듭이 여기에 있죠? 핸드폰 고리가 요 사이에 있고요. 자, 핸드폰 고리를 통과를 해서 다시 한번 매듭 진 자리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위치를 한 번 더 바느질 더 해주세요. 자, 이렇게 되도록 한 번 더 해줄까요? 이렇게 바느질 해주시면 되고요. 매듭은 자, 여기서 매듭을 그대로 지어주시면 되고요. 자, 여기 지금 매듭이 있어요. 그러면 이 매듭도 바느질 되어 있는 두 원단 사이로 바늘을 이렇게 넣어가지고 당겨주시면 숨길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만약에 힘드시면 매듭을 지금 지었죠? 매듭 지은 그 자리에서 실을 가능하면 짧게 잘라주시면 돼요. 최대한 덜 보이게.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해주셔도 괜찮아요. 자, 이렇게. 자, 오늘은 사자 쿠션과 핸드폰 고리를 만들어 봤습니다. 천천히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지금까지 펠트 친구였습니다. 고맙습니다.